26년에는 거대한 불기둥이 들어오죠. 특히 병화일간, 정화일간 여러분은 나와 똑같은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화기운은 복잡하게 계산하고 분석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무엇보다 직관적인 기운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는 이거 된다. 느낌이 온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런 직관적인 마음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화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운에서 화기운이 더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게 왜 되는데? 라고 물으면 몰라. 그냥 내 촉이 그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촉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성격이 급해 보이고 모모해 보일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 보일 수 있어요. 여기에 비겁이라는 기운이 또 붙습니다. 비겁은 나를 뜻하는 에너지죠. 내가 세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 여기 있다고 소리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렇지만 비거분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결과를 툭 던져주는 운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힘이 센 엔진을 달아주는 운입니다. 이 폭발적인 추진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중 앞에 서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비겁이 뜻하는 말 그대로 내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정신 수양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성질만 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병화와 정화일간 여러분이 이 거대한 불의 엔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주의 유형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강렬한 분들이죠. 안 그래도 사주에 화기운이 가득한데 운에서도 또 화기운이 더 들어오는 화가 강한 병화정화일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도 감정을 숨기는 거 싫어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게 확실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더 강해지게 돼요. 멀티태스킹 같은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막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에너지가 진짜 차고 넘치니까요.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 앞뒤 안 재고 저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비겁이 강한 여러분들은 올해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아야 되고 화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내 감정도 솔직하게 다 표현해야 속이 시원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물론 칭찬을 해주기도 하지만 칭찬만 해주는 곳은 아니죠. 철저하게 시스템에 맞춰서 튀지 않고 조용히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화비겁이 강한 분들은 올해 독립을 꿈꿀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랜서를 하거나 내 사업을 하겠다고 뛰쳐나가고 싶어집니다. 하다못해 직장에 변화를 주고 싶어지고요. 이직을 하는 거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 사업을 하거나 독립을 한다면 무작정 나가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성 때문인데요. 화기운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오행이 바로 금재성입니다. 불이 너무 세면 쇠는 녹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주 원국에도 화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올해 화기운이 더해지면 비겁의 힘인 즉 확장의 욕망으로 무모한 도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을 한다 해도 돈을 못 번다가 아니라 벌어도 재성을 뜻하는 뭉텅이 돈이 한 번에 훅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친구를 믿고 돈거래를 한다거나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다툼이나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겁이 강해질수록 비겁을 뜻하는 사람과 재성인 돈이 얽힌 상태가 되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또 화비겁이 강한 여성분들은 소비가 늘어나서 재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화비겁이 강한 여성분들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늘 관심이 있거든요. 올해는 화기운이 더해지다 보니까 작게는 립스틱 하나부터 크게는 명품, 성형, 시술까지 꾸미는 비용으로 지갑이 술술 열릴 수 있겠네요. 직장은 답답하고 돈 나갈 일은 많습니다. 그럼 이 뜨거운 불기둥의 운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억지로 참아야 할까요? 아니죠. 이건 억누른다고 눌러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 에너지를 제대로 발산해야 해요. 제가 아까 금재성, 즉 돈을 직접 쫓거나 사람들과 돈으로 얽히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방향을 바꾸세요. 돈이 아니라
다수의 인기를 쫓으세요. 화비겁이 강한 여러분들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과 남다른 시각적인 감각입니다. 이걸 밖으로 드러내야 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상품이 되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강의나 발표, 선거에 나간다던가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시기예요. 또 화비겁의 강점인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창작 활동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디자인이나 그림, 인테리어, 영상처럼 나의 미적 감각을 결과물로 보여주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정리하자면 화비겁이 강한 여러분들은 올해 숨지 말고 무대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돈거래나 동업같이 사람과 돈으로 엮이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세요. 올해의 열정을 일로 승화시킨다면 돈은 내가 쫓지 않아도 인기를 타고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사주의 목기운, 인성이 강한 병화, 정화, 일간 분들입니다. 나무는 불을 생하잖아요. 안 그래도 사주에 땔감이 가득 쌓여 있는데 올해 강력한 불씨가 날아온 거예요. 사주에서 인성과 비겁은 내 편입니다. 반대로 식상, 재성, 관성은 남의 편이죠. 올해는 운세가 철저하게 내 편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유롭고 싶고 독립적이고 싶고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요. 기운이 편중됐을 때 주로 나타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한 생활이 소중하기보다는 답답함으로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성이 강한 분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보호받으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기운이 한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조직이나 시스템 안에 있는 게 뭔가 좀 답답하고 생각만큼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좋은 사람인데 이걸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오는 이 독립의 욕구는 운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바람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독립을 한다고 무작정 나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인성이 강한 사주에 비겁운까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게 금재성입니다. 독립을 해도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벌어도 재성이 뜻하는 뭉텅이 돈이 한 번에 훅 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도 독립을 꼭 해야겠다면 목인성이 강한 여러분들의 무기는 머리와 아이디어입니다. 나의 지식을 파는 일, 자격증을 활용하는 일, 특허나 아이디어 사업, 유튜브로 정보를 전달하는 컨텐츠 사업을 하세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파는 쪽으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켜야 될 거는 사람과 돈으로 얽히면 안 됩니다. 친구랑 동업을 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돈거래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재성이 약해지는 운이니까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인성이 강한 분들은 배움이나 품위 유지에 돈을 아끼지 않는 면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좀 과해질 수 있으니까 지갑 사정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될 분들은 사주에 토가 강하거나 금이 강하거나 수가 강한 병화정화 일간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인트로에서 비겁은 결과가 아니라 추진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겁의 운이 오면 식상, 재성, 관성이 강한 분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사주 자체의 변화의 욕구가 꽉 차 있는 분들입니다. 식상이 강한 분들은 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활동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분들이고요. 재성이 강한 분은 늘 결과를 내고 싶고 재밌고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고 변화가 많은 분들이고요. 관성이 강한 분들은 남 밑에서 지시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늘 독립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생각만 했다던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혹은 내 힘이 약해서 주저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올해는 강력한 나의 뿌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나 추진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외로 떠나거나 직무를 완전히 바꾸는 등 그동안 꿈만 꾸었던 변화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이미 일을 많이 벌려놓은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식상, 재성, 관성은 남의 편이죠. 즉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너무 바쁘고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내 기운이 쭉
쭉쭉 다 빠져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비거분이 들어온다는 건 균형이 맞춰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남의 일, 회사 일, 돈 버는 일에 끌려다녔다면 올해는 이 중심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더 일을 벌리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게 뭐지? 진짜 내 알맹이는 뭐지? 이런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토기운 식상이 강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본 성향은 관계지향적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남들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 중에 상담가, 교육자, 컨설턴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비겁이 운으로 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재주를 들어줄 관객이 꽉 찬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주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타인을 이끄는 여러분의 강점이 이 비겁의 인기를 만나서 잘 되는 해입니다. 내가 만약 말을 하거나 가르치는 직업이라면 올해는 인지도가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비겁운이 오고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게 이 관성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장의 불안정함이라던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금기운 재성이 강한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비겁운은 자신감과 추진력이라고 했죠. 이 에너지를 받은 여러분은 오랫동안 꿈꾸던 변화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 벌려놓은 일들 중에서 진짜 돈이 되는 내 것만 남기고 싹 정리해서 실속을 챙기려는 분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결과는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좋을지 나쁠지는 물론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하지 않는 게 좋은 선택이 뭐냐는 알 수 있습니다. 재성이 강한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인성이 약해집니다. 차분하게 길게 보고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건 올해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오래 묵혀서 빛을 봐야 되는 일이라던가 지루한 공부를 선택하는 건 비추천입니다. 성격이 급해지고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때는 단기 승부라던가 확실한 실속을 챙기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승산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기운 관성이 강한 병화일간, 정화일간 분들입니다. 관성이 강한 화일간 분들은 평소에 스스로를 구박하는 완벽주의자 분들이죠. 명예욕이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주 높은 기준을 세워둡니다. 나는 항상 능숙해야 되고 쪽팔리면 안 되고 나는 우월하고 멋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목기운이 들어와줘서 그래도 뭔지 모를 자신감, 근자감 같은 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실전이죠.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내가 진짜 실천하고 움직이는 나라는 주체성이 강해지는 비거분이 왔어요. 적당한 관성은 추진력이고 배짱이 되지만 너무 강한 관성은 오히려 나를 꽁꽁 묶어두는 힘입니다. 특히 수관성은요. 병화일간, 정화일간답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과거의 것을 털어내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기운인데 수관성이 이렇게 꽁꽁 묶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는 못나도 괜찮아입니다. 올해만큼은 그 무거운 명예욕, 그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비겁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뜻합니다. 좀 부족하고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를 잡아도 뭐 어때? 이게 난데 라고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해입니다. 올해 비거분이 주는 선물은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인드입니다. 그 인정은 나도 실수할 수 있는 보통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마음의 여유, 그걸 기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26년 병오년 병화정화일간의 5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폭발적인 인기의 해가, 누군가에게는 독립의 해가, 또 누군가에게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치유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예요. 나라는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다는 것. 이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로 쓰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